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돈 1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돈 1억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때 억대 부자라는 말이 있었죠. 즉, 돈 1억 원만 있으면 평생 부자 소리 듣고 산다라는 뜻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1억 원 가지고는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듭니다. 그죠? 특히 강남에서는 1억 원 가지고는 아파트 한 평조차 사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목돈 1억 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행에 맡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가치, 예컨대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 가운데서도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 상승만큼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체감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2023년 지난해만 해도 거의 10% 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4% 이랬잖아요. 그러면 체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의 최소한 2배 내지 3배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물가가 한 10% 올랐다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돈 1억 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그냥 은행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은행에 맡겨 놓아서 은행 이자도 요즘 또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또 은행에만 계속 맡겨 놓았다가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이길 수 없다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은행 이자보다는 많으면서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하지 않고, 또 이 노후 목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은 여윳돈이지만 언제든 찾아설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살다 보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노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경제활동도 끊어지고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황금성도 갖추어지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많으면 좋겠고, 주식은 위험하고 언제든 찾을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또 저렇게 하자니 이렇고, 대체로 그런 분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해옵니다. 목돈 1억 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많다면 말입니다. 또한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 책 인생을 바꾸는 봉지라면 재테크 앞부분에서는 내비게이터, 봉지라면 내비게이터가 있죠. 자, 투자 공부하지 마시고 쉽고 단순하게 합시다라는 컨셉이 봉지라면 재테크인데, 봉지라면 재테크 책 앞부분에 내비게이터를 한번 펼쳐 보시면 순환라면이라고 나옵니다. 봉지라면 내비게이터는 크게 두 가지 방법, 매달 적금씩 하는 분들에 대한 내비게이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은 아마 목돈이니까 목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필요한 내비게이터, 어떤 컨셉의 투자가 좋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목돈 운용 내비게이터입니다. 보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이 돈을 운용할까요? 아니면 5년 넘어서 1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어요. 여윳돈으로.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물론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정도는 내가 여윳돈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랬을 때 비합리적 투자자든지 충동적 투자자든지 합리적 투자자 다 포함해서 순환라면, 또 조금 순환라면, 이런 라면 종류는 말 그대로 순환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이런 컨셉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돈 파는 가게 방송을 자주 듣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하고 펀드, 특히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 자, 미국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죠?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한 40%. 그냥 뭐 지배하는 국가죠. 이 미국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하는 지수, 미국 경제의 평균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S&P 500 지수죠, 대표적으로. 그 S&P 500 지수, 미국의 1등에서 500등 하는 기업의 주식의 평균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S&P 500 지수의 평균에 투자하는 펀드죠, ETF. 자,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한다, 평균이 성장한다, 그죠?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늘 그래 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자본주의가 계속 상승하니까 물가도 당연히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반대로 돈 가치는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이 흐름에 내 돈을 올라타지 못하면 결국 내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랬을 때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평균에 투자하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를 고민해 보시라. 이때 순환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환라면은 어떤 말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대표 지수 가운데 하나인 가장 기본적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한 70% 정도를 투자하고요. 나머지 30%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에 투자합니다. 자, 여기서 특히 채권형 ETF는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에 속한다. 이것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겠죠. 특히 채권형은 망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미국 채권이니까. 다만 이제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채권 가격, 투자했던 채권 가격은 떨어져 왔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랐다가 이제 내리는 시기를 기다리는 동결 기간. 그러니까 채권형 ETF는 안전자산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시즌이다 생각할 때 주식형 ETF인 S&P 500 지수의 70%, 채권형 ETF의 한 30%, 이것도 채권도 단기물 2, 3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이 있고, 20년 이상 장기물이 있는데, 이때는 10년물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 한 30% 정도를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가 바로 순환라면에 속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립형 자산이라고 하죠. 주식형 일부, 채권형 일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중립형 자산이라고 할 때 주식형 50%, 채권형 50%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순환라면 같은 경우에는 70% 주식형, 그 다음에 채권형 30%니까 큰 틀에서 중립형 자산의 일종이다. 그 속에서 S&P 500 지수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는 성장하기 때문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 투자 기간 동안의 변동성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어떤 ETF들을 구성할까? 책에서는 미국에 달러로 투자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러로 투자하는 것을 미국 라면, 그 다음에 미국 라면을 한국에 우리가 국내 상장 해외 글로벌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한국 라면이라고 제가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책은요, 가능하면 한 권 사세요. 제가 책 장사하려는 건 아니고, 인쇄 뭐 10%가 1,800원이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부자 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에도 있지만 이제는 은행에만 계속 맡겨두어서는 창창한 노후의 돈 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우리가 덜컥 할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노후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의 평균은 계속 올라가니까 추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오르니까 그것을 이용할 때 나의
행편에서 어떤 컨셉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이 18,000원인가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 18,000원이 아니라 1,800만 원, 돈에 따라서는 1억 8천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카카오톡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링크를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이제 순환라면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달러로 투자할 때는 제가 지금 표에 올려놨죠. 대표적으로는 미국 S&P 지수 5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미국 ETF는 IVB, 물론 SPY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IVB가 조금 수수료가 싸다. 그래서 제가 책에 IVV라고 소개해 놓았다.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의 대표는 티커, 즉 약자로 IEF입니다. 그래서 IVV의 70%, IEF의 30% 비중. 자, 근데 이것을 나는 한국에서 원화로 하고 싶어 하면 한국 라면이죠. 이때는 코덱스 미국 S&P 500 TR 70%,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 30%. 물론 ETF는 제가 이렇게 선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포트폴리오 예시에 속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보다 나는 이게서 더 좋아하면 비슷한 즉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한번 공부하셔서 나는 이게 좋아하면 그게 해도 아무 상관없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 제가 책에서 사례 포트폴리오로 설명해 놓은 것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온 그림에 보면 8.38%, 9.66%, 3.31%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2004년 1월 달부터 2023년 지난해 말 12월 달까지의 20년 동안 순환라면 재료에 있는 8.38%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70%,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지수 30%. 자, 이것을 섞어지게 해 놓은 것이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복리 8.38%가 나왔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확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죠. 8.38%. 자, 그런데 9.66%는 뭐냐면 IVV, 주식형 S&P 500 지수에 추종하는 ETF만 100% 했을 때 지난 20년 동안 9.66%가 나왔다는 거고 3.31%는 뭐냐면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ETF만 100% 했을 경우에 3.31% 나왔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9.66과 3.31을 7대 3의 비율로 20년 동안 했더니 8.38% 나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에 적용해보면, 예시로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예컨대 우리가 목돈 가능하면 저는 5년 이상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5년 이상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자, 일시금 1,000만 원을 만약 앞으로 5년 동안 연복리 8%로 굴린다라고 하면 밑에 보면 이자만 약 49%, 한 절반 정도. 예컨대 1,000만 원 같으면 1,500만 원 가까이 생깁니다. 만약에 1억 원 같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 정도 된다면 이자만 수익금만 122%, 즉 1억 원을 맡겼다 그러면 나중에 원금과 함께 2억 2,20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물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20년 정도의 수익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꾸준히 만약에 계속 투자했다 하면 무려 수익금이 393%니까 무려 한 4배 정도 수익금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을 했다면 5억 정도 가까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가 1억 원을 어떻게 할까요? 은행이자는 내가 돈 가치를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불안이 있고,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또 돈을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컨셉들은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오늘 투자하고 내일 찾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변동성, 은행 예금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짧으면 짧을수록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하시라, 가능하면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이상 하시라. 늘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게 있죠. 어쨌든 이것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유동성은 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이라 하는 것은 예컨대 순환라면은 7대3이고 그러면 수익률이 계속 달라지면서 주식형 자산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주식형 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총 금액에서 그다음에 채권형 자산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한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 투자하고 다시 7대3 비중을 맞춰서 주식에서 많이 벌었으면 그 정도를 팔아서 채권형 자산을 사고 또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한 1년 정도 뒤에는 또 그렇게 하고 1년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고 1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반기, 즉 상반기 6개월 단위 또는 뭐 분기 3개월 단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연 단위 리밸런싱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목돈 1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 책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이 설명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책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주식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상승한데 평균적으로 제가 그랬을 때 나의 투자자 유형과 나이, 즉 얼마 동안 내가 투자할 수 있어,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어떤 컨셉으로 투자하면 좋겠어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이해해도 대부분의 앞으로 오게 노후가 길기 때문에 어지간한 투자, 위험 자산 가운데서도 직접 투자, 주식 말고 나름대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ETF, 글로벌 ETF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어지간하게 다 이해가 된다. 자,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목돈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돈 파는 가게 계속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콕콕 꼬집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하게 돈 파는 가게 좋아요, 구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언제든 방송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